내가 손절을 할 거다라는 거를 정해두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건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손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전략을 세울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떤 좀 일종의 스탠다드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요. 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뭐 수익 나는 거지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많이 떨어지기 전에, 손실률이 커지기 전에 손절을 하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언제 손절하지? 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을 깨는 지점이 지금 내가 매수하는 지점 대비해서 한 3%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3% 이상이 되면은 손절하자. 그러니까 손절을 최소한의 손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그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면에 수익은 내가 뭐 3%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뭐 10%, 20% 상한가 이런 거를 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나는 지금 내가 삼부토건이라는 주식을 사서 10%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떨어지면은 한 3% 정도 라인에서 손절을 치겠다, 이런 일종의 전략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이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거는 10% 정도나 되는데 고작 3% 정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절을 쳐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그 구간은 이만큼 긴데 조금만 떨어져도 손절을 하겠다라는 그런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3% 손절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수익 한 번 내고 손절 2번 해서 10% 먹고 6% 손실 보면서 한 4%씩은 내가 이익을 쌓아가겠어 라는 전략이 성립이 안 되고, 10% 한 번 먹었는데 3%씩 손절을 10번을 하게 된다던가 뭐 20번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10%로는 안 되겠네, 더 많이 먹어야 되겠네 라는 그런 전략 수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더 가끔씩 수익을 내게 되면서 훨씬 더 자주 손절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조절을 하세요. 아, 내가 너무 많이 먹으려고 했나 보다. 그러면 한 5%만 먹고 3%로 손절해볼까? 아니면 내가 3%씩 손절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손절을 반복하니까 이것도 쌓이니까 되게 크네? 그러면 한 1%만 떨어졌을 때 손절할까? 아니면 그냥 최대한 보합권에서 그냥 바로 손절 쳐버릴까? 0.5%면 손절할까? 그래서 빠르게 매매하면서 0.5% 손절 정도야 뭐 별거 아니니까 그걸 하고, 한 먹을 때는 그래도 한 2, 3% 먹는 그런 단타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빈도적으로 수익보다는 손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야, 손절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거는 종목을 잘 고르는 거구나, 종목을 잘 고르면 손절을 자주 안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종목 잘 골라, 이 결론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거든요. 종목을 진짜 잘 고르면요, 손절을 그렇게 뭐 3%대 하고 2%대 하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그 지상과제를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으면은, 실제로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손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그냥 그건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뭐 어느 정도 잘 해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거 잘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제 생각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손절, 그렇게 무의미한 손절 안 하면서 그 종목 잘 고르는 그 스킬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손절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계적인 손절, 카이 손절 이런 거는 뭐 전략적으로 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력 매매 방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되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타를 할 때나 스윙을 할 때나 장투를 할 때나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얘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손절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기 투자, 최소 뭐 몇 주 안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걸 봐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의미 없게 몇 프로 라인에서 손절한다 뭐 이런 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주식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시행착오로 겪은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아직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예로 들었던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냈죠.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눌림목 매매를 좀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뭐 나름 의미 있게
지켜볼 만한 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2,000원대 부근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기술적으로 뭐 2,000원이 지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반등을 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뭐 이런 시그널을 보고서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여기서 지지가 되고 있고 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0원 조금 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요. 이럴 때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뭐 여기 2,000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떨어지는 것 정도는 더 감수할 수 있어. 그런데 올라가면 이거는 진짜 대세 상승해서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 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매수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매수를 한 이후에 봤더니 바로 2,000원 깨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여기를 키워서 보면은 이거 아마 잠깐 그 보완 매도 하는 기회 줬었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깨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매매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상승, 다시 회복되는 이런 상승 흐름을 그냥 의미 없게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손절을 해서 다시 2,000원 이에 올라갔으니까는 매수를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느냐는 거죠. 어쨌든 다음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는데 이거를 손절로 날려버리게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세를 줬던 거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는요 그 어디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요런 때 2,500원 부근에서 여기가 일종의 고점 돌파가 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딘가에서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를 하면요, 이거 무조건 손절인 겁니다. 장 중에는 여기 2,700원 이상까지도 갔잖아요. 2,740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2,500원에서 들어가면은 종가가 지금 2,420원인데 이날도 결국은 손절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 다시 2,600원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뭐 만야 정리를 떠나서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발로 걷어차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손절 라인을 좀 더 느긋하게 잡았으면 됐잖아 라고 해서 뭐 2,200원 잡았다고 쳐볼게요. 아니면 2,300원?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이 나쁜 주식이다 라고 또 결론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게 차트를 그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이거는 에이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지, 애초에 2,000 얼마짜리 이 테마주, 세력주 이런 걸 가지고서 주식을 한다 그래, 그러면서 또 하나 본인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뭔가 가능성 있는 매매를 자기 발로 걷어차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손절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손절을 하면 그 이후의 기회는 없는 게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손절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기회도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식의 칼 손절, 빠른 손절, 손절 라인 잡고 재빠르게 손에 커지기 전에 하는 손절, 이런 거는 주식 못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공이 올라간다는 거는요, 내가 10%의 수익을 내기로 했으면 10%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0%가 아니라 20%, 30%, 40%의 리스크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최초 매수를 2,000원에 들어갔는데 30% 손실이 나면은 1,400원이잖아요. 1,400원까지 떨어지는 걸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30% 그냥 리스크 내가 온몸으로 때려박는 거거든요. 근데 2,000원에 들어갈 때, 매수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하락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내 포지션을 잡아가면은 내 평균 매수 가격이 2,000원이 아니라 1,500원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1,500원으로 맞추면 1,400원 떨어졌을 때 내가 감수하는 그 리스크는 꼴랑 해봐야 뭐 7,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7, 8% 리스크를 지고서 그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크를 손절이 아닌 걸로 관리를 해서 기대 수익을 높이는 행동을 해야지, 왜 계속 기대 수익도 같이 걷어차 버리는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리고 손절을 하면 어쨌든 간에 손실을 확정 짓는 건데, 기대 수익 날리면서 손실 확정, 이거를 계속 왜 반복하냐는 거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좋은 주식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뭐 갑자기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서 시장 상황이 변화가 생기고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되면, 그러면은 좀 안타깝지만은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애초에 전략적으로 내가 리스크를 통으로 날려버릴 계획을 세우면서 뭔가 좀 커다란 기회를 손에 쥘 생각을 한다? 그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실 손절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최근에 이제 감사 시즌을 지났고 지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종목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당수 종목들은요, 애초에 재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면 안 됐을 종목들이에요.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테마가 좋다 그러니까, 자리가 되게 좋아 보니까, 수급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막 들어갔다가 그냥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맞는데, 이거 봐라, 네가 손절하지 말라 그래서 나 손절 안 해가지고 지금 거래 정지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상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뭐 전략은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필터링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면 안 되는 것들은요, 되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몇 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거래소에서 이건 하지마,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이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다던가, 그런 게 뭐 과반수 이상입니까? 소수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에서 얼마든지 리스크를 내가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차트 보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삼부토건이라는 종목 제가 매매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예로 들면서 이 종목 차트를 봤었고 그 차트 그대로 띄어져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의 박스를 그려놓고 나 여기서 왠지 박스 흐름 나오는 것 같다, 저점 잡아갖고 수익 내야지 라고 했던 분들이 여기서 사서 매도하고, 사서 뭐 여기서 잘 뭐 어느 정도 매도하고 이러면서 수익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매매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박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여기 장대 음봉이 뭐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다음날 요날이죠. 요날 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맞으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 겁니까? 손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여기에서 몰빵 때린 사람, 신용 미수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 여기서 손절해야죠. 미수 신용 몰빵을 때리면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기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남는 카드는 무조건 손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절을 언제 해야 되지? 이걸 따지기 전에 손절을 안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는 거고요. 정말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분할 매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334 분할 매수 있잖아요. 30%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에 30% 들어가고, 아 그래 여기 1750원 정도에서 뭐 여기 또 대충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30% 들어가고,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좀 바닥 나오는 것 같아요. 40% 들어가고, 그러면 내 평단 대충 여기 나오잖아요. 좀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좀 있으면 이렇게 수익 기회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주식은 수익 기회를 줬고 어떤 건 이렇게 더 떨어지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334 뭐 대충 여기서 그어가지고 들어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적어도 미수 신용 몰빵보다는 나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과 흐름을 캐치를 해서 세세하게 분할 매수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는다, 이런 뭐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반등하는 걸 보고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뭔가 또 다른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에는 안 되면 손절해야지,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절을 마음속에 어딘가에다가 정해두고, 내가 손절을 할 거다라는 거를 정해두고 전략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최대한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첫 매수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적인 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절 관련된 논란은 그냥 오늘 얘기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말고 이제 또 막 떨어지니까 감정적으로 손절하고 무서우니까 손절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첫 매수부터 잘못돼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적으로 손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손절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10% 라인 정해두고 하지 마세요, 칼 손절하지 마세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애초에 처음 매수할 때부터 손절 안 해도 되게끔 잘 해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에 가깝고요. 실제로 그걸 잘해야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절 언제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